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소득공제 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는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공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연말정산 편을 통해서 구독자 10,000명에 드디어 돌파를 했어요. 올해의 목표가 구독자 10,000명 여러분들을 모시는 거였는데 그 영상이 좋은 반응을 받은 만큼 제가 조금 더 각 잡고 여러분들의 연말정산을 풍성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또 이런 알찬 영상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가족, 친구, 동료분들께도 이렇게 추천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작해볼게요.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궁금해하지만 공제 한도가 제일 큰 것부터 말씀드려볼게요. 바로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연금저축이랑 IRP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른 거지? 일단 둘 다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 상품이라는 점에는 동일합니다. 이 연금저축 상품과 IRP 계좌를 동시에 다 가입을 했을 때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풀로 받을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옵션을 선택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두 개 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드시 제가 이거 두 개 다 가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액공제에 가장 혜택이 좋습니다. 가입하세요 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제를 얼만큼 받았을 때 유리하고 목돈을 얼만큼 들고 있어야 내가 앞으로의 이런 재정 계획에서 유리할지는 개개인마다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선택 편의성을 도와줄 수 있도록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정도를 좀 명쾌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연금저축과 IRP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연금저축부터 조금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연금저축은 크게 신탁, 보험, 펀드 세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운용하는 투자의 운용사가 은행이냐, 보험사냐, 증권사냐에 따라서 이제 투자 상품이 다르고요. 수령하는 방식, 내가 이제 분할해서 수령할 것인가, 아니면 뭐 종신형으로 끝까지 수령을 할 것인가, 예금자 보호 여부 등에 따라서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참고로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했어요. 연금저축 펀드는요, 증권사가 운용을 하고 이제 예금자 보호는 안 된다는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상품 등 우리가 좀 다양한 상품군, 그 중에서도 이제 안정적인 것들은 좀 선택을 하면 되겠죠. 다양한 상품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자유롭고, 이제 멀리 봤을 때 이제 연금 상품은 좀 장기로 들고 있는 상품이잖아요. 장기 수익률을 봤을 때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서 저는 펀드 상품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신탁, 보험, 펀드 간에는 이제 상품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재정 계획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의 이제 차이점을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연금저축, IRP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봤을 때 핵심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냐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두 개 상품 다 연금이기 때문에 되게 장기간으로 들고 있어야 하는 상품이에요. 근데 연금저축은요,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IRP는 특별한 사유를 증빙받아야만 인출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파산 선고 같은 것들,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연금저축 쪽이 조금 더 자유롭게 내가 자산을 운용해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각각 이 상품별로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중요하겠죠? 세액공제의 납입 한도는 최대 900만 원입니다. 이제 두 가지 상품 다 포괄했을 때 900만 원이고요. 연금 저축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최대 공제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소득에 따라서 공제율의 차이가 있는데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5,5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공제율이 줄어들어서 13.2% 공제를 해줍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이제 연금공제 상품에 1년에 900만 원을 넣으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깎아준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상품 다 가입했는데요 라고 하시면 연금저축 상품에 600만 원까지 넣으시고 그다음 IRP에는 300만 원까지 이제 공제가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니의 꿀팁 나갑니다. 이제 10월에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을 합니다. 산출세액을 보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10만 원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회초년생이라서 10만 원 정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 10만 원을 공제받기 위해서 1년에 내가 버는 돈도 요만큼인데 900만 원으로 넣는 거는 좀 타산이 안 맞잖아요. 아, 내가 10만 원 정도 공제를 받으려면 얼마 정도 그냥 넣어두면 되겠다. 이러면 내가 목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액 10만 원까지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밸런스를 좀 잘 맞춰주셔가지고 이제 납입 금액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31일 안에만 이제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세액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납부하셔도 이제 공제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액공제 팁은요. 기부금 세액공제를 좀 활발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기부 인증 금액의 15%까지 공제를 해주거든요. 평상시에 기부를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기부할 것이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집에 1년 동안 사고 안 쓰는 물건들이 있나요? 옷이라든지 버리기에는 좀 아직 품질이 괜찮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연말에 마음을 새로 잡을 겸 방 청소를 싹 하시고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면 이 기부금에 대해서도 기부 인정 금액에 대해서 15%까지 공제가 되니까 이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이제 방 정리도 하고 마음도 다잡으면서 이제 기부까지 하는 이런 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은 게 고향사랑 기부 제도가 있거든요. 지역 활성화도 하면서 이제 나도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취지의 기부 제도예요. 10만 원 기부금에 한해서 전액 세액 공제가 될 뿐만 아니라 3만 원 상당의 지역의 특산물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작년에 목포에 10만 원 기부를 하고 등푸른 생선 세트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부도 하고 지역 특산물도 받고 지역 활성화도 시키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에 참여를 하시고 세액 공제를 받아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좀 큰 건데요. 월세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참고로 이건 올해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이제 소득액 기준도 많이 완화가 됐고 그다음에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늘어났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표 한 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월세 세금 감면 혜택은 소득 기준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이제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의 경우에 이제 감면 혜택을 주는데요. 공제 한도는 연 1000만 원, 원래는 750만 원이었는데 한도가 늘었죠. 그러니까 약 월세 한 달에 한 83만 원 정도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났고요. 이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 최대 17%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7% 해서 170만 원 공제가 되고요. 5,500만 원을 초과하고 8천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인 경우에는 이제 15% 총 15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신청 방법은요. 연말정산 기간에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인에게 월세액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같은 것들을 내면 되는데요. 꿀팁은 이체할 때 입력란에 월세란을 체크를 하면 이제 은행 웹사이트에서 월세 내역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간편하게 서류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정리 쫙 해드릴게요. 1편에 이어서 2편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인적공제가 가능한 가족 구성원들을 확인해서 서류가 뭐뭐뭐 필요한지 확인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10월에 열리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비내역 확인해보고 총 급여액의 25% 넘게 지금 사용을 했다면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만 앞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주택청약 소득공제 내역 확인하고 납입액 좀 조정해 보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연금저축펀드 개인용 퇴직연금에 미리미리 세액공제 한도에 맞게 이제 입금을 미리 해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 꼭 하고 답례품 받기.
연말 직전에 하면 인기 답례품들은 솔드아웃이 될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제 기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13월의 세금 폭탄이 아니라 남들은 다 뜯기고 있을 때 나 혼자 13월의 월급을 쏠쏠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